작년 초 이전엔 본 적 없는 방식의 오디션 프로가 기획, 방영됐습니다. 바로 카카오에서 기획한 소녀 리버스라는 오디션인데요. 이는 버추얼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으로 각 아이돌 뒤에는 실제 전현직 아이돌이 있는 방식이었죠. 총 30인의 참가자 중 5인이 뽑혔고 지난 5월 피버스라는 버추얼 그룹이 실제로 데뷔하게 됩니다. 피버스가 만화 같은 느낌이라면 실제 K-팝 걸그룹 같은 느낌의 버추얼 그룹도 있습니다. 바로 메이브라는 4인조 걸그룹인데요. 피버스보다 먼저 데뷔한 메이브는 실제 걸그룹이 하는 마케팅을 모두 합니다. 쇼츠, 틱톡 영상도 올리고 안무 연습 영상도 올리죠. 메이브의 데뷔곡 판도라는 유튜브 뮤직비디오 영상이 2천만 뷰가 넘으며 꽤 의미 있는 성과도 냅니다. 개인적으로는 메이브 영상을 보면서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이 더 이루어지면서 현실 아이돌과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갈 때, 그런 때가 오면 우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K-팝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이 가장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면서 앞장서 선도하고 있는 분야죠. 오늘은 이러한 한국의 메타버스를 조명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메타버스가 재밌을까? 한국에 물어보라. 서울 외곽의 한 대규모 스튜디오에서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가상의 카툰 K-팝 가수들이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요정의 날개를 단 캐릭터가 날아다녔고 어떤 캐릭터엔 꼬리가 달려있다. 그런데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실존했다. 가수들은 스튜디오의 칸막이에서 얼굴엔 헤드셋을 쓰고 양손엔 조이스틱을 들고 있었다. 가상세계에 몰입한 이들은 차세대 한국 걸그룹의 일원이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경쟁은 치열했다. 몇몇 경쟁자들은 컷 통과에 실패한 후 부글부글 끓는 용암 속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선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이며 전세계 모든 기술의 시험대인 한국이 선사하는 미래라고 말한다. 고려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정윤혁 부교수는 말한다. 메타버스에 진출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아직 사용자 측면에서 폭발적 확산이 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싶어 하지만 성공하려면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하죠. 한국에선 그 콘텐츠가 바로 K-팝입니다. 메타버스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팬들이 기꺼이 따라올 것이라 확신하며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K-팝 그룹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가상의 멤버가 있었다. 에스파의 실제 멤버 카리나는 유튜브에서 디지털자 아이카리나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다. 한국 기업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한다. 게임 회사인 네마블과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K-팝 밴드 메이브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밴드의 가상 member 4명이 전 세계의 실제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K-팝 메타버스 쇼 소녀 리버스의 제작사이기도 하다. 이 쇼의 첫 방송은 3일 만에 100만 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 두 프로젝트를 위해 앨범 발매, 브랜드 홍보, 비디오 게임, 디지털 만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버라이어티 인텔리전스의 앤드류 월렌스타인은 한국 기업들에 비해 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가벼운 실험만 해왔다고 말한다. 한국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테스트 베드로 여겨지곤 합니다. 어떤 트렌드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옮겨갈 경우 그 발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면 저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가상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한국의 실험은 적어도 25년 전 아담이라는 인공가수의 짧은 생애로 거슬러 올라간다. 90년대에 탄생한 아담은 눈을 가리는 앞머리와 섹시하게 들리는 거친 목소리를 가진 컴퓨터 그래픽의 픽셀화된 생명체였다. 아담은 1998년 앨범을 발표한 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와 같은 디지털 창작물은 한 세대 동안 한국 대중문화에서 눈에 띄는 현상으로 새겨졌다. 오늘날 로지나 루시 같은 한국의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수만 명에 달하며 쉐보레나 구찌와 같은 실제 브랜드를 홍보한다. 전 세계 가상 인플루언서의 약 70%가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맥킨지에 따르면 2022년 첫 5개월 동안 메타버스 기술 개발에 전 세계적으로 120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다. 메타버스에 관한 책을 저술한 기술 기업가인 매튜 볼은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는 페이스북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차세대 디지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사명을 메타로 바꾼 일이다. 하지만 메타는 주가가 폭락하고 수익이 감소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내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억 7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수백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볼은 이것이 가장 공격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이 가상 팝스타 분야에 있어선 가장 앞서 있는 나라지만 메타버스가 진화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 한국은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 대기업을 기반으로 현대 경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결과물은 버니조가 말했듯 한국은 유무선 통신이 가장 잘 되는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의 10대들은 휴대폰으로 만화를 스크롤하며 케이블 박스 없이도 한국 드라마를 일상적으로 시청하며 소셜미디어와 새로운 플랫폼에서 K-팝 스타를 열렬히 팔로우한다. 제페토와 위버스에서 팬들은 때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아바타로, 때론 좋아하는 밴드로 서로 소통한다. 한국의 기술기업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머신러닝, 딥페이크, 페이스 스왑, 풀 3D 제작 기술을 사용해 메타버스 안에서만 만들어진 최초의 K-팝 그룹으로 가상 밴드인 메이브를 내세우고 있다. 이 회사는 메이브의 소녀들이 궁극적으로 브라질 팬과는 포르투갈어로, 대만의 누군가와는 중국어로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글로벌한 매력을 보여주길 원한다. 카카오의 경연 프로그램인 소녀 리버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리얼리티 TV의 서바이벌 형식을 취하고 있다. 30명의 가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락하고 최후의 5인이 밴드를 결성한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모두 기존 K-팝 밴드 또는 솔로 아티스트로 W라는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가 되어 경쟁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울린다. 참가자들의 실제 정체는 쇼를 떠나거나 끝까지 살아남을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참가자들을 망망대해에서 베르사유 궁전, 사막의 풍경으로 안내하는 W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한 아바타는 코코아 나무에서 태어난 초콜릿 공주이고 다른 아바타는 붉은 악마의 뿔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무뚝뚝한 말투의 펭귄 마스코트 펭수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이다. 이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인 손수정 씨는 참가자들이 아바타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한다. 손수정 프로듀서는 아이돌로 불리는 K-팝 가수들이 업계의 가혹한 외모 기준에서 벗어나 외모가 아닌 재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 쇼를 통해 그들은 세련된 대중의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현실에서 아이돌은 완벽함의 산물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는 여전히 드러나는 결함들이 수정되고 있었다. 미래 트렌드 중 유심히 봐야 할 것 두 가지로 바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죠. 아직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메타버스는 네이버의 제페토나 하이브의 위버스 등을 통해 점점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제페토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가입자 중 90%가 외국인으로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하이브의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는 가입자 수 3천만 명을 돌파하며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죠. 하이브는 위버스가 여전히 매분기 10%씩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매출의 약 4분의 1 정도를 위버스를 통해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공지능 분야도 챗 GPT 등을 통해 실제 현실에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도비는 얼마 전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서비스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이 정신을 어지럽히기도 한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갈 미래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오기에 이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메타버스와 관련해 그 지원금이 올해 절반 이상 감액됐다는 점입니다.